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외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가 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고용 여건 호조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건실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 지역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생산 차질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에서요, 신규 배출가스 규제 시행, 2018년 9월이죠. 자동차 인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서 성장세가 다소 약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투자 및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요인으로 투자 및 수출이 감소하면서 일본은 성장세가 주춤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상품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는 두바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그 석유가 국제유가가 공급 물량이 증대되고요.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하순 들어서 60달러 내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10월 중 사우디 및 러시아의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란 관련 제재 완화 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곡물 가격은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주요 곡물의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상승한 반면 비철 금속 가격은 중국의 경제 지표 둔화 영향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국내 경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수 및 대외 거래가 되겠네요. 소비와 설비 투자, 수출 증가, 건설 투자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0월 중 소매 판매는 비내구재는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와 준내구재가 늘면서 전월 대비 소비는 0.2%가 증가가 되었네요. 설비 투자는 기계류는 줄었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0.9%가 증가되었고요. 건설 기성은 건물 및 토목이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2.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비 투자는 좀 증가했지만 건설 투자는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월 중 수출입니다. 549억 달러를 수출했네요. 통관 기준이 되겠고요. 반도체, 석유 제품,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2.7%가 10월에는 증가가 됐고요. 9월 중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생산활동 및 고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소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10월 중 제조업 생산은 기타 운송장비, 금속 가공 등이 늘면서 전월 대비 0.8%가 증가했고요.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 사회복지, 숙박, 음식점 등이 감소하였으나 금융, 보험, 도소매 등이 늘면서 전월 대비 0.3%가 증가가 되었고요. 10월 중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 4천 명이 증가했고요.
9월보다는 4.5만 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계절 조정으로 2만 5천 명이 증가가 되었고요. 실업률은 3.9%입니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을 좀 알아볼까요? 소비자 물가는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10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가 상승하여 전월 1.9%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농산물 가격 중심으로 0.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0.9%, 전년 동월 대비로 전월 1.0%에 이어 1% 내외로 오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10월 지난 10월 중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상승세가 둔화돼서 전월 대비 9월에는 0.3%에서 10월에는 0.1%로 매매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11월 들어서 계속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죠. 전세 가격도 전월 대비 하락, 9월에는 마이너스 0.1에서 10월에는 역시 마이너스 0.1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종합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대체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간 것으로 판단한다. 수출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 지속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민간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설비 및 건설 투자는 조정 양상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지난 10월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여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과 주요 기업의 투자 지출 확대 등은 상방 리스크로 글로벌 무역전쟁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고용 여건 개선 지연 및 소비 심리 둔화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할 것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 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고요.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건데요. 아마 내년에는 수출은 감소되고 아마 수입은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경상수지가 발생하지만 경상수지가 감소될 전망이라고 모든 그 국책 연구기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사실상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가 기업들이 지금 투자가 감소되고 건축 경기가 내년부터는 하락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마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시켜서 가계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한계 가구들 또 한계 기업들이 금융 비용 부담으로써 그 수익률이 좀 저하될 전망이고 가면 갈수록 어떤 소비가 촉진되지 않고 소비가 계속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소득이 증대되어야 소비가 지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근로자들이 실업률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내년도 2019년도에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